네, 피부생리학 10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 그 생명체를 이루는 그러한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화학적 반응 특성,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보는 것이 이제 생화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래서 그런 골격을 이루는 것이 이제 탄소이고, 그 탄소 화합물들의 형태로 우리 생명체의 유지 또는 성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백질, 또 탄수화물, 또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굉장히 유전 정보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를 갖다 이제 담는 것이 이제 DNA, DNA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제 DNA들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 나선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제 DNA는 유전 정보를 갖다 이제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 시간은 먼저 이제 DNA가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 조금 전에 1교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이제 설명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바로 이 DNA의 복제는, DNA가 복제될 때 염기쌍 사이의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저 가닥이 이제 풀어진단 말이에요. 풀어지지만 반드시 얘네들은 구아닌하고 또 그리고 아데닌, 그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러한 이제 염기들이 아데닌이라고 하는 녀석은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녀석은 티민,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지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복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가닥 각각의 네 종류의 염기, A, G, C, T,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이제 형태의 염기가 그 짝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이중 나선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원래 있던 녀석에 대응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두 가닥이 분리가 되면 네 가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가닥의 두 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형태의 여기를 갖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이러한 DNA의 복제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유전 정보는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번 화에서 알아보자. DNA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로 하는 일은 단 하나,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일. DNA의 유전 정보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자. 세포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세포핵 안에 DNA로 오면 DNA의 유전자 정보를 mRNA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전사 과정이 진행된다. 먼저 DNA 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 나선이 풀리고, 풀려진 DNA 한 가닥에서 거울상 mRNA의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진다. 이때 DNA의 A, G, C, T 염기는 mRNA의 U, C, G, A 염기로 복제된다. 이렇게 mRNA로 유전자 정보가 전사되고 나면 mRNA를 세포핵 밖으로 내보낸다. 이제 mRNA로 전사된 유전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세포핵 밖으로 나온 mRNA는 단백질 합성 장치인 리보솜과 결합한다. 이때 tRNA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해 온다. 잠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mRNA의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는데, 이것을 코돈이라고 한다. 즉, mRNA의 코돈과 tRNA가 결합하여 그 차례대로 아미노산이 이어지게 된다. mRNA의 코돈은 특정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유전 암호이다. mRNA의 염기 배열에 맞춰 tRNA가 결합해 아미노산이 줄줄이 늘어서면 단백질 합성 성공!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의미를 전달하고, 컴퓨터는 0과 1의 두 숫자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생명체는 4개의 염기가 3개씩 짝을 이룬 코돈으로 아미노산이 배열되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로써 비비꼬인 기다란 이중나선에 불과한 DNA가 65억 명이나 되는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 100만 종이 넘는 곤충들, 열대우림의 온갖 식물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DNA 유전 정보를 갖다가 복제하는데 저러한 형태의 구조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서로 다른 그런 형태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피부에 있어서 우리 피부하고 연결이 되는 바로 이런 이제 생화학적 특성으로서의 단백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돼서 형질을 발현시키고 또 그 구성 단위는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생명체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이제 그 아미노산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겠죠. 대부분 이제 20종류의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우리 그 체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미노산은 다시 이제 펩타이드 결합, 즉 단백질 결합으로 연결이 되고요. 요것이 이제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이제 세포막의 이제 성분이 되고 또 효소의 주성분을 갖다 이제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 이제 바로 이러한 이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갖다 이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 이러한 이제 기본 구조는 저기에 보시면은 아미노기 NH2라고 하는 이제 아미노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COOH 라고 하는 이제 저러한 이제 기능기를 갖다가 이제 저러한 이제 공통 부위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 기능기인 어떤 이제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제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붙어 가게 돼요. 그런데 아미노산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가 있으면은 얘네 둘이 결합할 때는 거기서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데 요때 연결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개로 연결이 되면 2개의 펩타이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쵸? 2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면 뭐 이제 트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바로 이것이 폴리펩타이드. 그쵸?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제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이제 합성이 되거나 또는 분해되는 일, 이런 것으로서 이제 주로 합성이나 분해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단백질의 이제 일반적인 특성은 어떤 거냐? 단백질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탄소라고 하는 뭐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생체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그렇지만 탄소라고 하는 기본 골격에다가 산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특히 단백질의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을 이루는 질소, 이 질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질소는 대부분 이제 공기 중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공기 중의 질소는 콩과 식물에 의해서, 그렇죠? 콩 단백질. 콩과 식물에 의해서 이제 저렇게 식물에 축적이 되고, 반드시 콩과 식물만 뭐 축적시키는 건 아닌데요. 콩과 식물은 굉장히 많이 축적을 시켜요. 콩 단백질의 형태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식물성 그 단백질들을 갖다가 또는 이제 식물성 그런 어떤 이제 물질들을 갖다 이제 동물이 먹으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죠, 그렇죠? 고기라고 하는 육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질소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이제 단백질의 화학적인 특성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단백질의 구성이 아미노산들이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 또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아까 이제 COOH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요 카르복실기가 바로 이제 아미노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요. 아미노산끼리는. 아미노산이 가지는 이제 곁사슬, 아미노산에 붙어 있는 이제 기능을 갖다 나타내는 이 곁사슬,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져요. 기본 골격은 같다는 거예요. 기본 골격은 같은데, 저 곁사슬을 보통 우리가 이제 R로 이제 시작하는, 뭐 알킬, 이제 사실은 준말이인데요. 그것에 이제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사람 몸에서 단백질에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이제 한 20종.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아미노기 반드시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미노산의 경우는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COOH. 그리고 나머지 R로 표현되는 요 R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요거예요. 요 구조에 저 R의 모양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할 때는 저기 보시면 펩티드 결합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래서 아미노산, 알라닌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저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는 저기 지금 점점점점 표현해 놓은 데 있죠. 저기가 뭐예요? OH하고 이쪽에 있는 H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H2O. 즉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쟤네들이 붙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이제 화살표로 그림을 했잖아요.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쟤네 둘이 붙어가지고 요 밑의 구조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기에 있는 아미노산하고 요거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디펩티드. 즉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이 된 그런 이제 단백질의 형태다. 세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면은 트리펩티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아미노산의 특징은 항상 아미노산, 그러니까 항상 산성만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양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미노기를 갖다가 주로 이제 띄는 그런 부분은 염기성, 카르복실기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 쪽은 이제 산성인데, 요것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성이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요렇게 조금 이제 다르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러한 이제 분류도 있지만은 중성, 산성, 염기성인 그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냐, 비필수 아미노산이냐.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서 직접 합성을 해요. 우리 몸 내에서. 근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는 한데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예요. 예,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8가지인데 아동일 경우에, 한참 성장하는 아동일 경우에 여기다가 2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아동일 때는 10가지가 되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나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일 때는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10가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어른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비필수 아미노산이 12가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미노산의 종류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갖다가 쭉 형태를 갖다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다 어디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미노기라고 하는 NH2가 다 밑에 쪽에 다 붙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OH,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기와 COOH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붙이고, 어디만 달라져요? 위쪽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나가는 저런 이제 염기의 형태에 따라서, 예, 쟤네들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염기가 아니라 R의 형태, R 그룹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20가지가 이제 있고요. 바로 얘네들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쭉 저기 이제 표현해놨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 이제 쭉 표현해놨는데 10가지. 근데 10가지 중에서 요 아르기닌,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릴 때 아동기에는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꼭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요거예요. 요거. 이놈들이고요. 이렇게 10가지. 그러니까 어린이일 때는 저 아르기닌, 히스티딘을 꼭 포함해야 되고, 또 어른이 되면 저 2개 없어도 돼요. 예, 왜? 만드는 게. 예, 그러한 이제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징은, 그래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이 이제 펩티드 결합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2차 구조는 이제 폴리펩티드 사슬이 이제 나선 형태를 갖다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병풍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3차 구조는 폴리펩티드 사슬이 서로 또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형 또는 섬유형 이런 이제 특수한 구조를 갖다 형성을 하면서 생리작용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하고, 또 4차 구조도 있다고 합니다. 4차 구조라고 하는 거는 3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 모여서 또 서로 섞여가지고 하나의 구조적 기능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4차 구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징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구조는 이렇게 쭉 직선 형태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2차 구조는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선을 갖다가 이루는, DNA처럼 나선을 갖다 이루는 그런 형태의 구조. 3차 구조는 저러한 2차 구조들이 또 서로 꼬여있는 형태. 이 꼬여있는 형태. 그래서 이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폴리펩타이드 형태가 다시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엉켜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4차 구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단백질이 결국은 우리가 좀 주로 배우는 것은 이제 피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피부에서 단백질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즉 뭐 예를 들어서 손톱이라든가 발톱의 형태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각질의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는 우리 이제 피부의 표피층이라든가 진피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루고 있는 그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단백질의 형태로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기능적인 분류에서 바로 생리적 기능에 따라서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촉매 기능을 갖다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제 화학 작용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자기가 화학 작용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녀석들을 갖다가 이렇게 화학 작용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남녀가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서로 따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 맺어주는, 중매를 해주는 중매쟁이가 이를테면 이제 촉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맺어서 서로 연결해줘서 결합을 하도록 하고 자기는 빠지잖아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예요. 우리 몸에도 사실은 그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고 자기는 나중에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이제 촉매예요. 그래서 소화효소 또는 이제 촉매 역할은 이제 효소들이 하는 건데, 소화효소로서는 펩신, 트립신, 아밀라제, 리파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백질인 것이죠. 대사효소는 알코올, 탈수효소, 탈수효소, 탈탄산효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효소적인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물질들의 합성,
반응 이런 데 관여를 하게 되고 하는 물질을 갖다 효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들이 있죠. 영양소 운반과 저장을 하는 것이 이제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어디 있죠? 네, 혈액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뭐를 운반해요?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미오글로빈. 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여기도 표현했지만 산소 운반. 그 다음에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는 이제 철분. 네,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을 운반하고요.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질. 네, 지방이죠.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운동 단백질은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작용하는 단백질들이에요. 액틴, 미오신은 수축 운동을 하는데 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튜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편모, 선모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작용을 하는 단백질인 거죠. 자, 이러한 단백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구조 단백질도 있어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루는 단백질이에요. 골격과 조직의 형태를 갖다 유지하는 데 쓰이는 단백질들이에요. 바로 콜라겐. 콜라겐이 뭐죠? 우리 피부에 진피, 그쵸? 진피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콜라겐이 피부 그리고 골격을 갖다 유지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백질의 형태로서. 그리고 케라틴. 케라틴은 우리 모발이라든가 또는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갖다 이루고 있는 이제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구조를 갖다 우리 몸의 구조를 갖다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단백질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렇다면 단백질들을 우리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주로 이제 할까? 이러한 기능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뜯어보면 첫 번째 조직의 생성. 조직을 갖다 새롭게 계속 세포를 갖다 만들어내거나 또는 보수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보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 노쇠에서 분해된 그런 조직은 보수를 하고 상처를 입는다라든가 그럴 때 이제 보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영양소 운반과 항체 형성을 하는 것들은 영양소 운반은 주로 이제 알부민이라든가 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고요. 항체 형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우리 뭐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도 하고 그러지만은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쵸? 이런 이제 병원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항체잖아요. 그런 이제 항체 형성하는데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마글로불린이에요. 이런 것들은 병원군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피브리노겐 합성 또 혈액 응고작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백질들이 체내에서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효소 그리고 호르몬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하기도 하죠.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효소를 합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또 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인슐린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단백질의 체내 작용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포도당 신생, 포도당을 갖다 이제 만들고 또 그리고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고 하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요. 또 1g당 4kcal의 열량을 갖다 이제 발생하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갖다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체액의 수분 조절, 그리고 산염기의 평형 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백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조절은 특히 이제 삼투압에 영향을 줘서 세포막을 아까 이제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포막을 통한 액체 이동, 그렇죠? 액체 이동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분자 크기가 큰 녀석들은 이동을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수분 이동, 어떤 경우는 유분 이동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단백질 섭취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붓는 거죠. 몸이 붓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수분의 조절
또 어떤 이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갖다 준다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또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과 염계 조절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체내에서 산과 염계 양쪽의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쵸? 예. 산성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염기성을 나타내느냐? 중성을 나타내느냐? 그래.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을 갖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미노산의 결합이 결국은 이제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체액의 약알칼리성 상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체액, 이제, 혈액을 포함해서 그런 상태는 대략 pH가 한 7.4 정도를 갖다 이제 유지하는데 바로 이러한 유지를 하는데 주요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단백질들의 작용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리활성 물질 합성, 그다음에 이제 지단백질. 예, 지단백질은 지방을 갖다가 이제 이동시키고 공급하고 하는 역할을 갖다 해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생리활성 물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세로토닌 또는 타우린, 글루타치온, 글루타티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지단백질, 지질을 이루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합성하게 되죠. 그래서 중성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용성 비타민을 갖다 운반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작용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들이 그러면 부족했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콰시오코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콰시오코는 원인이 장기간 이제 단백질이 아주 굉장히 결핍이 되어 있는, 심하게 결핍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개발국들, 그쵸, 개발도상국들, 이러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유기 때나 또는 그 직후의 유아들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고요. 증상은 성장이 지연이 되고 지방간, 머리털 색깔 변화하고 또 피부염, 소화흡수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신경장애로서 신경질적이고 무감각하다든가, 그다음에 부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콰시오코 증후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종에 의해서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부종에 의해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모발이 퇴색이 되고 얼굴에는 습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둥그무리한 그런 얼굴들, 대표적인 형태죠. 밑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근육이 약화되어 있고 지방 조직은 있지만, 예. 그러면서 부어가지고 발이라든가 이런 데 부어 있고 배는 나오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탈취 분유라든가, 우리에서 분유라든가 우유를 먹여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콩가루라든가 두유, 또 생선가루 이런 것들을 갖다 공급함으로써 이런 이제 콰시오코증, 콰시오코라는 그런 이제 증상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이제 단백질 결핍 증상으로서 콰시오코 말고 이러한 증상도 있어요.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증상도 있어요. 단백질 연령이 결핍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의 이유기 또는 그 직후의 유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증상은 굉장히 말라요. 예,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또 얼굴도 주글주글한 애늙은이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피부나 모발, 간 기능은 정상인데 반해서 또 부종은 이제 별로 나타나지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모발은 정상인데 늙어 보이는, 그러면서 못 먹어가지고 이게 영양실조의 형태로 갈비뼈가 나오고, 그쵸? 굉장히 말른 수척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형태죠. 그쵸? 갈비뼈가 다 보이는. 이것들이 바로 이제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증상이고요.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